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히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하면서 느낀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이죠. 그런데 진술이 일관된다는 건 사실 여러 번 진술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진술이 딱 한 번뿐이라면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가 없겠죠. 상대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전제하에 성범죄 피해자는 최소 2번 진술합니다. 경찰 조사 때 1번, 법정 증언 때 1번.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112 신고 내용도 기록으로 남고 진술서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 조사도 1차, 2차, 3차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증언이 남죠. 결국 법원은 이 모든 진술을 다 종합해서 정말 일관된 진술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성범죄 증인신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해봤고 피고인 측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피해자는 자기 진술만 알고 법정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은 다릅니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본인 진술만 열람 등사가 되죠. 증거조사 전까지는요. 따라서 본인이 한 진술만 알고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진술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는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경우예요. 사실 가장 위험한 경우죠. 예를 들어 CCTV, DNA, 혈중 알코올 농도,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제3자 진술 같은 증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물증과 다른 피해자 진술 부분에 대해서요. 만약 피해자가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진술이 흔들린다. 그럴 경우 정말 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무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는 진술이 미세하게 변동되는 경우예요. 피해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왜 또 법정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노련한 변호인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경찰대와 똑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표현을 달리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증과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비슷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12 신고 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경찰 조사 때 처음 하는 경우, 또는 1차 조사 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2차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피해자가 1차 조사 때는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수사관도 묻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진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그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수사관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2차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추가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전부 조서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 보고 법정에 들어옵니다. 만약 1차 조사, 2차 조사, 법정 증언 이 세 단계에서 핵심 내용이 미세하게 계속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 허위 신고 또는 과장 신고의 동기가 있는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왜 신고를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다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상대방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봅니다. 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해서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결별했는데 상대가 재회를 거부했거나 상대에게 새 연인이 생긴 걸 알았을 때, 또는 연인 관계로 진전될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만 하고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경우, 또는 금전적 문제, 직장 내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매우 중요하죠.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한 피해 사실 주장 자체가 아니고 결국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지는 않는지, 여러 차례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허위 신고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